연예인 씨가 매입한 건물이에요. 여기 한 평당 임대료가 70만 원에서 많게는 85만 원이에요. 아, 여기서 소개팅 하셨어요? 220억 정도로 매입하신 것 같아요. 이게 배우 가 매입한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강남이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는 네. 어디죠?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죠. 여기 신논현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이는 쪽이 신논현 4번 출구거든요. 여기 뒤쪽에 보면 이 땡땡이 건물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보이고, 이쪽이 오늘 저희가 신논현역 먹자 상권을 한번 좀 탐방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신논현역 최근에 한번 와보셨어요? 예전에 토익 학원 다닐 때 맞아요. 여기 수업 학원들 되게 준비할 때. 많잖아요. 네. 강남역이. 저쪽 맞은편에서는 음주가무를 많이 즐기고요. 예. 이쪽은 뭐 데이트, 그다음에 점심 이런 먹자 상권이 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최근에 한번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아, 원조 추어탕? 예. 올해 거래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한 평당 2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다음 120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됐고, 네. 이쪽으로는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저쪽 보이는 데가 교보타워가 건물이 보이고, 네. 평수가 50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축할 예정으로 건물 매입하신 것 같아요. 이쪽은 3종이고 여기는 2종인데 네. 이쪽으로 보다 보면 여기가 언덕길이 좀 있잖아요. 여기 언덕길이 심한 편 아니에요. 아, 여기가 안쪽이 훨씬 더 심하고, 저쪽은 이제 전용 일반 주거지. 그러니까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100%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층수가 별로 안 올라가니까 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신논현역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하면 국기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국기원 그 태권도.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데, 그 예전에 강남역이라는 역이 정해지기 전에 네. 임시로 국기원역을 썼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기원 반경으로 한 100m 정도는 다 전용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벌써부터 힘드네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용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저희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형식을 리모델링을 해서 바꿔서 카페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관도 되게 많아요. 거기를 전체 다 카페로 수용하기에는 임대료 내기가 버거우니까 대관으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도 대관업을 하시면서 카페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BTS 팬미팅 장소로도 대관을 해주고, 와. 여러 가지 대관업을 하면서 커피도 팔고 여러 가지 베이커리도 팔면서 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강남이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겠어요, 강남이. 그렇죠. 말 안 하면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물건 자료나 어떠한 건물을 검토할 때 네. 지도상으로 네. 단순 평당가만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와봐야 돼요. 특히나 여기는 어느 길은 또 언덕길, 어느 길은 또 평길, 또 어느 길은 내리막길, 좀 고바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차량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저희가 분명히 먹자 상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 오니까 유동인구가 확 줄어들죠.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런 데 오실 때 걸어서 무조건 다녀보셔야 돼요. 그리고 차량은 주차도 웬만해서 거의 다 힘들다는 점. 네. 그리고 저쪽 보시면 또 저기는 또 고바위예요. 와. 근데 저기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라면 여기에 임차를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쪽도 보시면 오 마이 갓. 엄청 높죠. 아, 여기는 또 다행히 평지네. 네, 여긴 또 근데 서울 황지죠. 아까 높은데도 네네네. 인기가 많이 있나요? 아니요, 이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니, 왜냐면 결국에는 네. 접근성이 있고로 임대료거든요. 네.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임대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 안쪽까지 퍼지게 된 계기를 봐야 되는데, 네. 아까 저희가 4번 출구에서 원주주원탑 그쪽 길로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쪽 초입은 한 평당 1층 임대료가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1층 임대료가 많이 비싸잖아요. 네. 강남역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비싸지거든요. 네. 좀 이따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거기 임대료가 비싸니까 안쪽을 계속적으로 상권이 번져서 온 건데, 이쪽은 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음식점을 하거나 찾아오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성분들이 걸어서 오는 상권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무실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쪽에 메인길에 가까워질수록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 강남역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테헤란로가 이란의 수도예요. 근데 이제 왜 테헤란로가 됐냐면, 이전에 테헤란로랑 서울이랑 그 도로명을 교환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란 그쪽에 예, 서울로라고 있어요. 서울로요? 예,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고 우리나라 저쪽은 이제 테헤란로가 되는 거죠. 아, 자, 이제 이쪽도부터 이제 언덕길이 이제 가장 심한 밸류이긴 한데 뒤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이쪽 겨울에는 차량으로 위에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여기 뷰타길이 너무 심해서 조심하세요. 여기도 원래 단독주택이었다가 리노베이션해서 베이커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레벨그라운드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 건물 보시면 경사면이 상당히 심해서 여기 보이시는 데가 다 지하예요. 아. 그래서 전용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하층이 노출이 되니까 용적률이 한 150%에서 180% 정도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좀 푸릇푸릇한 이 카페 들어가 있는 이 건물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연예인 김나영 씨가 2022년도에 매입한 건물이에요. 99억에 매입을 했고 평당 한 1억 8천 정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좀 갈려지는데 여기가 그나마 이면길 중에서 도로가 넓거든요. 네. 이쪽이 많이 넓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쪽이 이제 2종, 여기서 또 전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이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경사면이 이렇게 상당히 심하니까 향후에 이 건물이 이제 신축을 하면 여기 앞쪽에 보이는 이 1층 상가 전면부가 이제 지하로 바뀌는 거죠. 아. 그거에 대한 어떠한 용적률 이득을 보고 네.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코너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경사면이 심하지가 않아서 네. 이쪽으로 또 내려가서 메인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이면 여기 신논현역의 가장 대표적이고 어떻게 보면 요지 네. 그리고 임대료가 가장 비싼 데는 이 CGV 라인 뒤쪽이에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스팟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기 왼쪽 건물 보이는 이 건물이 네. 또 올해 팔렸어요. 아. 182억 정도에 팔렸는데 이게 평당 2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아, 여기서 소개팅 하셨어요? 여기 미도인에서 먹고 아. 빵집으로 갔는데. 잘 되셨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강남역 CGV 메인 상권이고요. 네. 저기가 보이는 데가 이제 연돈 볼가츠거든요. 아. 한참 이야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저기 매출이랑 여기 강남 본점 매출이랑 전국 평균 매출을 평균화를 하는 게 맞냐. 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이쪽 섹터에서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도 장사가 다 잘 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한 평당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여기 한 평당 임대료가 70만 원에서 많게는 85만 원이에요. 그냥 임대료도 아니고. 네. 평당 한 평당 임대료가. 그 이유가 이쪽 대로에서 큰 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 메인 길로도 쭉 평지가 펼쳐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강남역이랑 더 가까워지거든요. 아, 그래서 예. 강남역하고 맞닿아 있는 도로가 이제 테헤란로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벤처 기업들이 거의 테헤란로에 다 입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테헤란 밸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판교가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 판교 쪽으로 많이 빠져가게 되면서 테헤란로 공식률이 좀 많이 올랐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어진 자리에 대기업들이나 네. IT 기업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어서 저쪽이 이제 또 IT 밸리가 됐죠. 이쪽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쪽이 테헤란로 밸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거의 프랜차이즈 밸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1층에 입점한 요식업들이 네. 물론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점을 이쪽으로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상권이기도 하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뭐 가로수길이나 다른 뭐 로데오처럼 안테나 샵들이 있는 것처럼 네. 여기도 프랜차이즈 본점 안테나 샵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들어오는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안쪽까지 또 상가들이 들어가는 거죠. 2층이든 3층이든. 그래서 여기가 실제 호가가 네. 불리는 게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돼요. 한 평당. 한 평당 네. 3억 5천. 예.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네.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쪽으로 좀 투자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시면 안쪽에 고바이 쪽 걸었던 그쪽 라인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은 큰 볼륨대로 투자하기에는 좀 깊이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용적률도 100%밖에 안 돼서 나중에 환급성 측면에서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쪽 라인으로 만약에 매입하신다고 하면 정말 확실한 상권, 평당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투자하실 만한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제일 비싼 거예요. 먹자 상권 중에서는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죠. 강남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환승하는 지하철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역이라고 이어진 상권들이 먹자 상권 중에서는 가장 비쌀 수밖에 없죠. 여기도 이거 살짝 언덕입니다. 아, 여기 근데 언덕길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네. 저희 강남역 보통 와보면 토익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 강남역에 가까워질수록 이면에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뭐 영어학원, 뭐 토익학원, 네. 취업학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쪽 부근으로 건물 매입하시길 많이 희망하세요. 대표님은 네, 마지막으로 강남 왔을 때가 뭐 때문에 왔었어요? 일 때문에 왔었죠. 아,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운적 없으세요? 피디님도 직장 근처에서 놀기 싫은 것처럼 저도 직장 근처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다시 신논현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연령층이 다양해요. 다양하죠. 네. 다양하죠. 그때 압구정 때는 그래도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쪽이 업무 시설이 정말 많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가용하고 있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여기서 소비도 다 하잖아요. 네.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커플들이 와서 연인들끼리 또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이니까 네. 다 같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압구정 성수 거기보다는 약간 외국인의 비율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여기가 이제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외국인 유동 인구들이 대부분 거의 성수동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 뭐 성수동 가보면 소문난 감자탕에서도 엄청 외국인이 막 줄 서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좀 유입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로변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또 매매 사례가 있죠. 저 비와 김태희 씨가 매입한 건물 매매 사례도 있고 그거는 매매가가 얼마 정도? 920억 정도로 매입하신 것 같아요. 예, 920억. 예, 920억 정도로 매입한 게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뛰겠네요. 거의 이제 종착지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김태희 씨나 B 씨나 투자하신 거 보면 역삼동에도 투자를 해봤고 청담동에서 투자를 해봤고 가장 대표적인 입지에 다 투자를 해봤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가장 확실한 입지가 본다고 하면 사실 테라노랑 강남대로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어떠한 대로변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막 그 당시에 너무 비싸게 샀다, 뭐 망했다 이러한 좀 내용들이나 기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다음 너머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상권은 없어요. 얘기하다가 이제 궁금해진 게 네, 제일 비싼 빌딩은 혹시 어떤 건지. 삼성 사옥이죠. 삼성 소초. 삼성 사옥. 예, 예. 아, 저희가 제일 비싼 사옥이 아닌가, 비싼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강남역이 가격으로 뭔가 산정하기에는 많이 애매해요. 부르는 게 왜? 값이어가지고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강남역에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이거 팔고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남역보다 더 우수한 상권은 없으니까 그래서 부르는 게 거의 호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다 보니까 네.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여기 이제 매입 검토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을 보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투자 가치만 보고 접근을 해야지 이게 수익률이 뭐 3% 4% 이렇게 나오는 라인이 아예 아닙니다. 뻔한 얘기일 순 있는데 네네네네. 10년 뒤에 강남은 어떻게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저희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부동산이 앞으로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떠한 중심지로 더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들이 많이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도 서울에 이제 계속 몰렸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일본 도쿄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심지는 더 비싸지고 외곽 지역은 더 빠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뒤쪽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이게 배우 순일 씨가 매입한 건물이에요. 아 진짜요? 예, 예. 작년 2023년도에 평당 2억 9천, 근 3억 정도에 매입해서 건물 신축을 한 겁니다. 와. 지금 벌써 다 지어졌네요. 이 임대료 얼마 정도 받을지 궁금해요. 살짝 언덕길이 있어서 건물이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비싸게 매입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비싸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을 잡고 매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연예인 효과라는 게 꼭 있어요. 연예인분들이 매입을 하면 네. 비싸게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지역으로 또 보시는 수요들이 있어요.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조금 연이어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배우 누구누구가 매입을 했는데 네. 그 부근에 있는 건물입니다라는 말이 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 연예인분들이라서 건물을 어떠한 특수한 조건으로 사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화해서 매입하는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최근에
올해 조금 잘 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김밥 속으로 이 건물이 팔렸어요. 이게 평당 한 2억 800 정도에 팔렸거든요. 네. 근데 좀 저렴하게 매입을 했죠. 네. 아까 순일 씨가 평당 근 3억 정도에 매입을 해 신축을 했으니까. 아, 얼마 거리가 차이 안 나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코너 건물이 아니긴 하지만 금액대가 100억대 초반이에요. 잘 매입을 했는데 문제가 명도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먹자 상권의 어떤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상권은 너무 좋고 네. 시간이 갈수록 1층의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임차인들이 있으면 항상 명도가 걸려요. 그래서 근데 명도 비용이 상당할 거 아니에요. 여기 권리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건물에 매입하신 분도 우리가 명도를 할 테니까 금액을 조금 낮춰달라고 해서 매입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도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기에 있는 임차인분들도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만큼 똑같이 내고 같은 상권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명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강남역에서 여기 끝까지 한번 걸어 와봤네요. 이게 사실 거리상으로는 꽤 멀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많고 맞아요. 거리도 가게들로 빼고 맞아요. 채워져 있다 보니까 눈이 여기저기 갈 만한 상권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데가 이제 교부타워. 그리고 옆에 보이는 저 창릉 건물 보이세요? 저 창릉 건물, 저것도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주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층마다 소유주가 다르다는 걸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구분상가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되고 위에 뭐 공사하고 있는 거기는 여기는 이제 건물을 이제 운용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 건물을 이제 복합 오피스 타워로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옆쪽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저기 자그마한 아누메어라는 건물 보이세요? 저게 이제 올해 또 거래가 됐어요. 평당 한 7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7억. 네네네. 근데 사실 저게 비싼 건물이 아닌 게 네. 금액대 볼륨이 400억대예요. 아.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강남대로에 400억대 볼륨으로 건물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400억대 볼륨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 평당가로 뭐 7억 5천이면 비싼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쪽에 차량 택배도 상당히 많고 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또 술집 먹자 상권이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음주가무를 막 즐기다가 이제 집에 가는 그런 거고 이쪽은 점심 상권이나 낮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말 상권. 근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스테이크를 가기로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스테이크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용산 기지가 빠졌잖아요. 미군 기지가. 앞으로 그쪽이 좀 스팟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수동이 계속 커졌던 이유나 배경을 살펴보면 중공업 지역이라는 밸류도 있지만 사실 그 서울 숲이라는 테마가 가장 크거든요. 이제 서울권 지도를 보면 그렇게 큰 숲이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이 용산공원이 미군 뷰즈가 빠지면서 나중에 공원화가 돼야 된다는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가 또 하나의 스팟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어떠한 자연적인 요소가 있으면 네. 유동인구가 많이 이끌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성수동이 지금 파워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로 많이 형성된 만큼 네. 그쪽 라인도 또 하나의 어떠한 그런 컬처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 상황에 맞춰서 또 매입하려고 하면 그만큼 또 지가가 많이 상승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서 뭐 괜찮은 건물도 있는 건지 요새 상권은 좀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권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상권의 이미지를 좀 소비하려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는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찍을 만한 장소만 간다. 아. 그러니까 뭐 올릴 만한 것들이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들만 간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성수동의 이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상당히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자연이라는 테마도 있고 고급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상권을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대입구나 남영동 쪽이나 그런 쪽을 계속 보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스팟이 될 만한 곳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앞으로 그쪽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신노현역 먹자상권 한번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숙대입구 남영동 쪽을 좀 가볼 생각이에요. 그쪽은 어떻게 향후에 변할까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쪽 상권을 가볼 생각이고 혹시라도 보시고 싶은 상권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